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4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 또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본격화되죠. 일단은 일정들이 줄줄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양쪽이 지금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흥미진진한 청문회 드라마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핵심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관전 포인트를 꼽으라고 그러면 세 가지죠.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인준 표결까지 하죠. 그래서 172석 거대 야당이 되는 이 민주당이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인준안을 통과시킬지 부결시킬지 그것을 쥐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를 내놓은 것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죠.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이 됐고 또 그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한번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한덕수 카드를 내놨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조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인사청문회용으로 발탁한 한덕수에 대한 청문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 하나.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 그걸로 인해서 아들,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그 논란, 이 어떻게 해소되고 정호영이 낙마를 할 것인가, 끝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 법사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죠.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에서 4번이나 자천된 그런 살해는 권력수사 이야기와 관련한 이런 비하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 민주당이 한동훈의 그 논리에 무참히 깨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순순히 가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항상 보면은 이 인사파동이 있죠. 인사파동이 있는데 이 인사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내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죠.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강하게 몰아치면서 이 이슈로 만드는 것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 국회입니다.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정당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유혹을 놓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당장 오늘 민주당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순순히 정권을 내주면서 국무총리, 아무리 국무총리가 후보자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발탁됐던 사람이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무총리를 그냥 맡기지는 않겠다 이런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내일부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대형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김현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놓고 민주당과 오늘 그 정의당의 인사청문 특위, 국무총리는 인사청문 특위가 꾸려집니다. 다른 장관들 후보자는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인사청문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를 벌이게 되는데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전날 이렇게 인사청문 보이콧을 선언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냥 노림수가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국민의힘 쪽에 청문회 일정을 일단 연기를 하자. 그리고 일정을 재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자료, 민주당과 정의당이
금전과 이익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청문회 못하겠다. 일단 보이콧하겠다. 자료 다 내놓고 다시 일정 논의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 자료 제출 미협, 이것은 항상 논란이 됐죠. 그래서 청문회가 시작할 때 앞에 이렇게 한번 이 부닥거리를 한번 하고 청문회 자료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는 이런 예가 많은데, 지금처럼 아예 전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하는 것은 글쎄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년 이상 청와대를 출입을 했지만, 청와대와 국회를 출입을 했지만, 자,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것은 이 청문회에 대한 기세 잡기죠.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에 한동훈에 대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있었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한동훈이 논리적으로 강하고 하니 그것을 좀 맞대기를 피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도 겉으로는 한동훈이 윤석열의 잘못된 인사다. 너무 핵심 척근이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보이콧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동훈이 무서워서 그런 보수들이 나왔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제가 두 가지로 인사파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는 검증을 잘못한 부분, 실질을 잘못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야당이 되는 쪽에서 그것을 부풀려서 막 공격을 해서 새 정부 흠집내기를 하는 그 차원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야당이 되는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흠집을 내는 이런 상황이죠. 꼬투리를 잡았어. 자, 그런데 그 꼬투리를 잡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꼬투리를 잡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항상 가장 크게 인사를 할 때가 새 정부가 출범할 때죠. 출범할 때에 보면은 장관들, 장차관들 전부 새로 임명을 하고, 또 청와대 참모진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기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차관급만 하고 공공기관 장급만 해도 한 300명, 400명 이 정도 인사가 되고, 또 고위 공직자들, 공공기관들 하면은 한 1,000명 이상, 3,000명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데, 실제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크게 잡으면은 18,000명까지 봅니다. 18,000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알아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공공기관이나 심지어 공적 성격을 갖는 사기업, 여기도 과거 KTNG나 이런데 사기업의 인사를 청와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말들이 나왔죠. 그걸 다 합치면은 무려 18,000개 정도의 자리에 이 대통령실,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어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인원에 대해서 이 제한된 검증 인력으로는 다 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인사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구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물론 정권 초기에 인사가 지금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관련 이야기죠. 이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아예 책 제목인데, 자, 이 책에 가장 여기에 많은 주안점을 둔 것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농공행상, 처음에 정부가 출범할 때 농공행상이죠. 농공행상 다툼입니다. 그것이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본인이 이 인사에, 그러니까 정권을 창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서로가 막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인사를
인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에 관여를 해서 장관, 차관,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부터 정부 산하기관까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18,000개나 되는 자 그런 인사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농공행상을 하면서 서로 충돌을 벌이죠. 충돌을 벌여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명박 정권 때 가장 치열하게 이너서클의 인사 다툼이 있었죠. 그것이 박용준, 정두원, 권력 사유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친박계 사이에 또 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 선대위와 비선캠프, 양정철이 이끌었던 강흥창 팀 이쪽에서 서로 요직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사이에 또 인사 갈등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비사를 발굴하는데 많은 주안점을 둬서 여기에 그 책에 좀 소개해드렸다는 자, 그 말씀을 제 책 홍보 겸 드리면서 홍보하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역대 대통령들의 용인설 얘기를 담은 책인데 그리고 비선 실세들의 인사 충돌을 비사를 발굴한 책입니다. 지금 서점 배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 시작되는 주에 시작이 되고 현재는 인터넷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자정까지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책을 주문하시면 제가 사인을 한 그 책을 배달을 해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사인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책장에. 자, 그래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 선전까지 했고, 지금 오늘 또 하나 약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뭐냐면은 대통령실이 지금 직제 개편을 하죠. 지금은 3실 8수석 이 체제인데 그것이 2실 한 5수석 정도로 직제 개편을 하고 그 수석 비서관들 또는 인사기획관 오늘 좀 발표를 한다고 예고가 됐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연기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이 신중한 직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장 유능한 대통령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일을 대통령 비서실 인선 기일을 언제라고 못 박아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자, 이 정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인사안이 거의 다 밖으로 다 나오고 있죠. 비서실장은 김대기 이미 확정이 됐고, 정무수석, 전부 다 홍보수석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갑자기 연계가 됐다. 그러면 뭔가 좀 차질이 빚어진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내각 구성에서 한덕수 후보자도 그렇고 정호용 후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내부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전국 파행 민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 같고 이 물론 참모진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이 야당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뭔가 구체적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다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청와대 참모진 구성 중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새로운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이 부속실 직접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부속실 그리고 청와대의 살림살이를 하는 총무비서관실에 배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저희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 그 부하 수사관이었거나 행정직원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진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정실 인사 이러면서 또 시비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떤 차질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정부를 보면은 처음에 인사가 무난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쭉 국정 운영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성과도 내고 하는데 처음에 인사에서 차질을 빚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하나는 정권 이너스컬의 농공행상 다툼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권 안에서 그 농공행상 다툼하는 거 최근에 불거진 건 딱 하나 있었죠. 안철수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 인수위원회 안에는 3분의 1의 안철수 몫이 들어갔지만은 장관 인선에서 전혀 18개에서 전혀 한 명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업무 보이콧을 했다가 뭐 저녁에 전격적으로 해동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해동을 해서 풀기도 했죠. 자, 그런 문제처럼 안에 몇 가지 충돌이 있었지만 이것이 크게 밖으로 되는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 내부 이너서클의 권력 투쟁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드러나는 게 없고 지금 뭐 큰 파열음이 일어나는 것도 없는데 또 하나 매번 정권 출범 초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 야당이 되는 쪽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인사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오늘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발표가 미뤄진 것. 또 하나는 야당이 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뭐 큰 것도 아닌 자료 제출 미비 이것을 빌미로 보이콧한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